자,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융권에서 계속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지금 SM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대표 때문에 말이 많다. 지금 보시면 금감원에서 원래 금감원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금감원이 요런 거 잡아야지. 금감원이 은행 금리를 잡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잡는 데지. 로펌 통해서 범행 수법 자문 받았고 금간해치는 중대범죄다. 근데 이 김범수 대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은 분이시죠. 카카오 창업자가 지금 이렇게 송치가 된 상황이고, 이게 심각해질 경우 카뱅을 잃을 위기가 오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법인이 실제 재판에 옮겨져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커다란 대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은 주가나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는 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기업이든 간에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식을 통해 확보를 하느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다가 너네가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너네에게 조금씩 나눠주겠다. 이게 주식이잖아요. 아니면은 돈 빌려줘, 모르는 사람들한테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빌려줘 하든가 대출을 받든가. 요 세 가지인데 요 핵심 중에 하나인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뭐 은행이 은행한테 대출 받진 않을 거고 당연히 자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중저신용 대출이 역대 최대다. 근데 중저신용이면 뭐예요? 고신용이 아니라? 물론 이건 정부에서 지시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망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주주 탈락하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엄청 이제 망했습니다, 돈 빼세요, 가능성은 있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으면은 지금이야 좀 시기가 이상해서 막 중저신용자들한테 더 싸게도 빌려주고 막 더 많이 대출 내주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겠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압박해서 은행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개안전, 여기는 안전, 보통, 위험, 개위험. 그러면은 안전한 곳은 개안전한 곳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보통인 것은 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위험한 곳은 보통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 개위험한 곳은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5대 은행. 그럼 여기가 이제 카뱅, 캐뱅 정도겠죠. 그럼 요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겠냐. 근데 여기도 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보통이라는 거지, 요 밑에 있는 곳들이 이제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아까 뭐 8% 한 달 적금, 한 달인데 어떻게 적금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8% 한 달 적금 출시했다, 최소 100원부터 3만원까지 이런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연 2.5%인데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최고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8%죠? 기본은 2.5%,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9% 적금 나왔어요. 하루 만에 완판됐죠? 새마을금고 9% 특판 나왔는데 하루 만에 완판됐고 지점마다 8에서 12%까지 나오고 있다. 자, 99 적금이라는 이름입니다. 연 9%를 9개월 동안, 즉 9개월 급전이에요. 급전 당겨다 쓴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작년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채권시장 막 난리치는 걸 정부에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막 억지로 금리 누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막았죠. 그거는 만기를 길게 잡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나오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짧게 단기 만기로 돈을 막 사람들의 시중에 돈을 끌어다 썼어요. 그게 만기가 돼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데 그만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거 9개월 뒤에는 자금 어떻게 확보할 건데.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10월 기사예요. 76곳이 불안하고 12곳은 지금 경영 개선 요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안전합니다 하는데 경영개선 요구가 12곳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76곳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부실 자산이 많고 12곳은 뭐가 있대요? 도산 가능성이 있대요. 도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뭔가 삐끗하면 남은 터졌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위험한데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런 부실들이 계속 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마을금고는 아예 관장하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저기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저것도 12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새마을금고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축은행 터졌다고 저희가 영상 올렸었죠. 몇 달 전에 올렸는데 그 영상 올리니까 뭐가 터졌네요. 영상을 안 본 인간이 한 얘기야. 뭐가 터진 거예요? 여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인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인수 어떨 때 인수예요? M&A. 여기 보시면 M&A라고 하죠. M&A 어떤 때 많이 나와요? 붕괴할 때. M&A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소리는요, 경제가 붕괴해가지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많이 활성화가 돼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처럼. 근데 문제는 저축은행 연체채권이 쌓이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다. 연체채권이 쌓이면요 뭐가 올라가요? 연체율이 올라가죠. 연체율이 올라가면 여기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안 올라가도록 상매각을 하죠. 근데 상각은 뭐예요? 날려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빵원. 매각은 싸게 파는 거죠. 신용정보회사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1억짜리 채권이 있다. 그 채권을 회수가 굉장히 힘들면 4천만 원에 사가지고, 그러면 파는 사람 4천만 원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4천만 원에 팔고 그 나머지 6천만 원에서 인건비 좀 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쪄가지고 어떻게든 1억 받아야 된다. 그 채권으로.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상각하면 다 날아가니까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겠다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금융권들 문제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만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뭐예요? 브릿지 다리죠, 다리. 그러니까 대출에서 받아가지고 PF, 본 PF 넘어가기 전까지 받는 게 브릿지론이죠. 이게 또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 현장 어때요? 이뤄졌던 분양 쏟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말만 이렇게 하면서 쏟아진다, 9월에도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줄줄이 분양 미룬다고 하죠. 왜? 분양시장이 지금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분양시장을 뭘로 살린 거예요? 전매 제한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한도 풀어주고 실거주 요건 풀어준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출을 내줬으니까. 근데 대출 막혔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실거주 요건 풀어주는 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죠? 분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뭐 14대 1, 뭐 20 몇 대 1 이렇게 나와도 포기하고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 이유다, 이게. 그러면 저기서도 포기하고 미계약 물량이 나와요? 그럼 다른 데는 당연히 분양했다가 손실 나게 생기면은 미루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어디 꼴라요? 그렇죠, 광양. 자,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받는답니다. 왜냐? 저 사람들한테 갑질하겠다라기보다는 항의 요소예요. 나는 제 돈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은 5천만원 할인 분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 5천만원 할인 분양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5천만원 할인 분양 해줬는데 우리도 할인해주지 않으면은 너네 미분양 해소 안 되도록 우리가 터세 놓겠다 라고 건설사한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저런 막 수법까지 나왔어요. 물론 올바른 수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8천만원 더 싸게 해라. 안 그러면 우리 LBB로 갑질해가지고 분양 받을 사람들 분양 못 받도록 만들겠다. 분양 받을 마음 떨어지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고, 저 사람들한테 500만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건설사한테 할인 분양만큼 우리 혜택을 줘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할인 분양도 나오고 있다. 근데 서울이라고 안 나온다? 서울도 불과 작년에 나왔어요. 다만 올해 다 풀어줘서 분양가 떨어질 것을 정부가 막았죠. 정부는 분양가를 올리려고 한다. 이거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뭐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증빙 없이 지금 김원동 SH 사장은 내가 원가를 깐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원가 대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가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더 올립니다. 이런 걸 한 거고. 근데 핵심은 이제는 그 가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미뤄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높은
가격에 땅을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분양할 생각으로 땅을 산 건설사들은 어떻게 되겠냐. 계속 브릿지론 미루고 PF 미루고 있는데 그 브릿지론이랑 PF가 어디서 터지느냐? 2금융권에서. 왜냐면 1금융권은 그런 데서 돈 많이 안 써요. 1금융권은 이자 상사로도 돈 잘 벌거든. 그러니까 1금융권은 PF 터져도 90% 이상을 예대 금리로 먹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격 입을 게 없다. 근데 저렇게 돈을 예대 금리로 벌 수가 없으니까 2금융권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는 위험한 데다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PF나 이런 거 터지면 2금융권 전반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다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증권사, 보험사 이런 상황이라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카카오뱅크가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면, 그리고 확보하려고 지금 한 달 적금 이런 것도 막 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2금융권 쪽으로는 더 많은 부담이 몰릴 수밖에 없다. 자금을 그쪽에서 빨아가니까. 가뜩이나 1금융권에서도 빨아가는데, 이게 2금융권 문제가 조만간 터진다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지금 꾸역꾸역 막고 있는데 댐에 물 새어 나온다고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안 나오냐, 내가 손가락을 넣어놓는 동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균열이 커지죠. 그럼 빨리 그걸 땜질을 해야 되는데 땜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김범수 대표가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뀌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망한다가 아니라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금융권들의 영향이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